마포 의뢰 손혜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에 집중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료인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3번 제게 주어진 질의의 2개를 의료 관련된 분들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질의로 제가 택한 상대는 의료농단의 중심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의료농단의 부분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약진을 하던 그 과정에 이 최순실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실세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번 의료농단의 중심 3인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분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신 정진엽 병원, 당시 2013년 대통령 취임 당시 병원장이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서창석 증인입니다. 이분은 대통령 취임 당시 분당 서울대병원의 기조실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잘 모르시겠지만 이 의료농단의 분당 서울대병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전상훈이라는 분입니다. 경북대 출신으로 지금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 관련 병원에서 최초로 타교 출신 병원장이 되신 전상훈 이 원장이 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오병희 전 서울대 병원장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분당의 이 3인방과 오병희 전 원장과는 뭔가 알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2013년 7월에 이 모든 사람들을 인사권을 행사해서 해임을 합니다. 분당 3인방을. 그리고는 놀랍게도 2014년 9월에 서창석 원장이 다시 대통령 주치의에 발탁이 되면서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가 되고 얼마 안 있어 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상훈이라는 분이 분당 서울대 병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보직들을 중간에 이분이 맡게 됩니다. 이임승 교수님, 서창석 교수를 주치의로 추천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상간에는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임승 교수님이 주치의로 갈 거라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 얘기는 들으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 기사로 저도 봤을 뿐이고 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창석 교수는 자꾸 이임승 교수님이 자기를 추천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제가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추측이 되는 바는 왜 그럴까요? 글쎄, 저 잘 모르겠습니다. 얘기 한번 해보십시오, 간단히. 이임순 교수가 추천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고요. 당시 비서실장인 김기춘 비서실장이 전화가 왔습니다. 전화가 와서 제가 본관에서 면담을 한 후에 결정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러면 누가 추천을 했을까요? 대통령이 추천했을까요? 최순실 씨가 추천했을까요? 그래서 김기춘 씨가 잘 알지는 못하지만 전화통화는 안 하지만 최순실 씨의 청탁을 받고 추천했을까요? 잘 모르시겠죠? 알 수 없습니다. 네. 정말 놀라운 일이 있습니다. 제가 이 전상훈 분당 서울대 병원장의 취임을 보면서 참 놀라운 거를 발견을 했는데 서창석 원장께서 서울대 병원에 앉자마자 이틀 뒤에 전상훈 이 원장을 분당 병원에 취임을 합니다. 그 이유가 혹시 서창석 원장께서 알고 계신지 모르겠는데 이 전상훈 원장이 박근혜 정부의 실세의 이 친인척이라는 얘기 알고 계십니까? 모르고 있습니다. 오늘 위증하시면은 나중에 가서 예. 굉장히 그 내용은 좀 틀렸습니다.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틀렸습니까? 네.
최경환 의원과 가까운 이 친인척이라는 거 사실 아닙니까? 친인척은 사실이 아닙니다. 그러면 다르게 어떻게 가깝습니까? 뭐 알고 있는 사이라고는 알고 있습니다. 어떻게 알고 있습니까? 그거는 자세히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굉장히 가까운 사람이라는 건 알고 계셨습니까? 알고 있습니다. 혹시 그분이 서창석 원장을 주치의로 추천하지는 않았을까요? 기회가 되면 제가 말씀드릴까요? 아니요, 좀 이따가 시간이 좀 시간, 네. 나주면 그때 해주시고요.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지금 시점이 얼마나 최경환 지금 의원이 실세가 되면서 이분들이 반격이 시작이 됩니다. 그리고 이 세 사람이, 이거 참 우연입니다. 세 사람이 서울대 분당병원 출신이 세 분이 나란히 타교 출신이 분당의 원장이 되고,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가 되고, 그리고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 주치의 되자마자 바로 이 전상우 선생을 분당병원의 원장으로 합니다. 그리고 김원호 증인께 잠깐, 청와대 의무실장에서 왜 10개월 만에 그만두시게 된 겁니까? 네, 당시 의료인 등록제라는 게 시행이 곧 있었고요. 또 국가공무원법이 변경이 되면서 겸임의 범위가 좀 확대되게 됐습니다. 제가 그때까지는 청와대 전임으로 근무하고 있었기 때문에 여러 가지 개인적 사정도 있고 해서 겸임을 요청했습니다. 네, 제가 보기에는 증인께서는 그런 얘기를 하시지만 제가 들은 얘기로는 호락호락하지 않은 내과 의사라고 해서 그 밑에 있던, 이따 오후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겠습니다. 이선우 지금 의무실장이 김원호 증인 밑에 있지 않았습니까? 군의관으로. 네, 같이 근무했습니다. 근데 그분이 의무실장이 되면서 김원호 증인은 아웃되는 거잖아요. 그것은 사실은 그렇지만 받아들이기 어려운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의무실장은 쭉 육군 군의관이 해왔습니다. 물론 김대중 대통령 때는 그분이 원래부터 좀 연세도 있고 병이 있어서 민간인 의무실장이 들어간 적이 있지만 그렇지는 않고 오히려 저를 높게 사주셔서 감사하긴 하지만 사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예, 수고했습니다. 다음은 박범계 의원 신문해 주십시오. 네, 대전 서구울 출신의 박범계 의원입니다. 증인들 위증하지 마십시오. 우리 김상만 증인, 김영재 증인 다 청와대를 갔다 오신 분들입니다. 김상만 증인은 보안 손님이라고 했는데 보안 손님이라는 건 대통령의 사생활과 관련해서 보안을 필요로 하는 손님입니다. 청와대 경호차장이 본 의원의 질문에 최순실 차은택은 보안 손님이라고 인정을 했습니다. 오늘 김상만 증인은 보안 손님인 것 같다 얘기했습니다. 그랬죠? 진료 기록에 차명을 한 이유가 뭐냐? 오더를 간호사가 그렇게 하라고 했다. 병원 측에서 그런 것 같다. 병원 측이라는 건 차병원, 차원병원. 그렇습니다. 차광열 증인. 누가 오더를 내렸습니까? 제가 그거는 잘 모르는 상황입니다. 차광열 증인은 형사상 아무런 현재까지 문제가 없습니다. 여기서 위증을 하게 되면 이제 기록을 하게 됩니다. 누가 그렇게 오더를 내렸습니까? 제가 병원의 그런 의료 사항에 대해서는 관여를 하지 않기 때문에. 김상만 증인. 누구로부터 받았습니까? 그때 처음 전 원장님인 저는 이종로 원장님한테 처음 소개를 받아서 진료를 하게 됐고요. 근데 이제 간호사는 누굽니까? 간호부장이었던 것 같습니다. 간호부장. 아무튼 병원 측이고 간호부장이네요. 그리고 아까 이모 원장이라고 얘기하셨죠? 이름이 누굽니까? 이정로 원장. 관저에 가보신 적 있습니까? 있습니다. 우리 김상만 의사는 증인은 관저와 의무실, 파우더룸 이렇게 언론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의무실은 어디에 있는 의무실입니까? 의무실은 관저 들어가기 전에 2층에 있는. 그렇습니다. 의무실. 의무동을 말하는 겁니다. 약 관저로부터 50m 거리. 네. 본 의원이 질문한 지하로 해서 나가는 통로입니다. 경호실 직원들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 의무동을 간 적이 있습니다. 파우더룸은 의료적 처치와 시술을 할 수가 없는 곳이라는 증언도 나왔습니다. 인정합니까? 네, 주로 진료만 하고 문진 정도. 문진 정도만 합니다. 네. 자, 파우더룸은 잊어주는 게 좋겠습니다.
의무동입니다. 관절을 잘한다고 했습니다. 청와대 춘추관 뒤에 있는 안가를 가보셨죠? 네. 그곳에서도 시술을 한 적 있죠? 아니, 아까 말씀드렸던 그 파우더룸 같은 곳이라는 데는 저는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지금 본인이 쓰시는 의무실과 본 의원이 그는 의무동을 얘기한 거고요. 네. 춘추관 뒤에 있는 안가는 다릅니다. 그걸 저는 관저로 알고 있는데요. 관절을 잘 알고 계신다고 그랬잖아요. 관절은 기와로 되어 있는 반듯하게 되어 있는 정원이 있는 곳입니다. 네, 맞습니다. 거기를 거기가 얘기해요. 관저입니다. 네, 관저입니다. 자, 안가를 알고 계시죠? 안간 모릅니다. 아까 저는 가보신 적 있다고 그랬습니다. 그게 저는 관저인 줄 알고 진료 있었어요. 기록부에 안가, 청, VIP라고 썼습니다. 그게- 이때의 안가는 네. 관절을 쓰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상식입니다. 그럼 제가 잘 좋은 알고 대학을 나오고 의사 면허를 취득하고 전문가입니다. 네, 저는 관저하고 안가를 거짓말이십니다. 김영재 증인, 본인도 보안 손님이 맞죠? 들어보니까 그렇습니다. 자, 두 사람께 묻습니다. 경호실에 김영재 증인은 사전에 신상을 확인했을 뿐이고 경호실 체크를 받은 바 없다. 김상만 증인은 부속실에서 누군가 나와서 데리고 들어갔다. 이렇게 했습니다. 맞습니까? 그리고 그 전에 신원조회 다 끝났고요. 신원조회는 당연합니다. 자, 어쨌든 경호실 직원에 의한 소지품이라든지 기타 등등의 체크는 없었습니다. 맞죠, 김상만 증인? 체크 있었습니다. 마지막 관저 들어갈 때. 김영재 증인, 아까 네, 없었다고 그랬죠? 없었습니다. 네. 김영재 증인은 청와대를 몇 번 들어갔습니다. 그 이후로 기억은 잘 나지 않지만 뭐 이렇게 한 몇 번 들어간 것 같습니다. 네. 몇 번이나 됩니까? 확실히 그게 기억이 잘 안 나더라고요. 네. 필러 같다고 그랬죠. 아까 우리 의원님 중에 그 사진이요. 처음 해봤을 땐 필러 같은데. 자, 필러인데 네. 필러는 얼마 동안 소요되는 미용 시술입니까? 필러는 뭐 요새 3개월에서 6개월이면 없어지는 시술. 한 번 필러를 하는데 얼마 동안 소요됩니까? 시간이. 한 뭐 10분에서 15분? 네. 필러 자체에 국소 마취제가 들어가 있습니까? 아까 그렇게 예, 얘기했죠. 레스틸리에는 들어가 있는 제품이 있어서 국소 마취를 할 필요 없습니다. 뭐 하는 김상만 경우도 증인과 있고요. 김영재 증인의 가장 큰 문제점은 의사들입니다. 전문가입니다. 즉 극단적으로 얘기해서 극약을 갖고 대통령 가장 가까운 곳에 들어갈 수 있었고 들어갔던 분들입니다. 경호실이 체크하지 않았습니다. 대한민국 국가 원수가 경호상에 완전히 무방비로 노출된 일입니다. 사적인 문제로 공적 시스템과 대통령 VIP 의전이 완전히 망가뜨린 말 그대로 보안 손님이 아니라 대통령을 망친 손님들입니다. 김장수 실장님, 본인은 210분 동안 대통령이 아무런 지시를 내리지 않은 그 10시경부터 2시까지 210분 동안 본인은 그럼 어떻게 인식을 했습니까? 저 말씀입니까? 세월호 저 말씀입니까? 다 구조됐다고 생각을 했습니까? 아니면 제가 11시 몇 분인가 그 대통령님께 보고를 드린 바가 있었는데 그때 자, 대통령께 잘못 보고했죠? 그거는 2시쯤 됐을 겁니다, 아마. 2시쯤 돼가지고, 왜 그런 인식을 했습니까? 그거는 해경으로부터 상황 보고 받고, 중대본으로. YTN TV 안 보고 있었습니까? 실황 중계를? 그때는 YTN이 필요 없었고, 이미 해경에서 ENS 그 유선. 해경 자체가 무능하고 아무런 보고를 하지 못하는데요. 완전히 오판했는데. 그러니까 해경이 오판하고. 국가안보실장은 그러면 원라인으로 한쪽에 잘못된 오판과 분석만 보고받고 그대로 대통령께 190명이 추가 구조됐다라고 그렇게 보고한 겁니까? 해경과 중대본을 동시에 체크를 한 겁니다. 중대본 같이 따라갔습니까? 저는 안 갔습니다. 중대본에 대통령이 간 다음에 그 이후로 304명의 꽃다운 아이들이 다 수장되어 있는 현실을 알고서도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그로부터 며칠 동안 아무런 조치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이 점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러니까 대통령님을 말씀하시니까 저를 두고 말씀하십니다. 두 분 다 2시 이후부터는 중대본하고 해경하고 그리고 청와대 비서실의 정무수석실 거기서 다 그 구조 활동이랄지 그걸 다 보고를 하고 조치를 했지 그 뒤부터는 안보실장은 오로지 안보에만 전념을 했습니다. 그때부터는 보고를 안 했습니다. 일체. 예, 수고했습니다. 약진을 하던 그 과정에 이 최순실과
그리고 박근혜 대통령과 그리고 아주 중요한 실세들이 관여한 정황을 포착을 했습니다. 제가 지금부터 분당 서울대병원의 이번 의료농단의 중심 3인방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첫 번째 분은 지금 보건복지부 장관이신 정진엽 병원, 당시 2013년 대통령 취임 당시 병원장이었던 분입니다. 그 다음에는 지금 이 자리에 계시는 서창석 증인입니다. 이분은 대통령 취임 당시 분당 서울대병원의 기조실장이셨습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분당 3인방을. 그리고는 놀랍게도 2014년 9월에 서창석 원장이 다시 대통령 주치의에 발탁이 되면서 이제 반격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대통령 주치의가 되고 얼마 안 있어 이 정진엽 보건복지부 장관이 되고요. 그 다음에 다시 전상훈이라는 분이 분당 서울대 병원장이 됩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는 또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이런 보직들을 중간에 이분이 맡게 됩니다. 이임승 교수님, 서창석 교수를 주치의로 추천하셨습니까? 그런 일이 없습니다. 상간에는 산부인과 의사들 사이에서는 이임승 교수님이 주치의로 갈 거라는 소문이 많았습니다. 혹시 그 얘기는 들으신 적 있습니까? 처음에 기사로 저도 봤을 뿐이고 뭐 다른 얘기는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서창석 교수는 자꾸 이임승 교수님이 자기를 추천했다고 이렇게 주장을 할까요? 제가 글쎄, 아니에요. 왜 그런지를 잘 모르겠습니다. 그래도 뭔가 추측이 되는 바는 왜 그럴까요? 글쎄, 마포 의뢰 손해원입니다. 오늘은 세월호에 집중해야 되는 날임에도 불구하고 여기 의료인들이 많이 들어오셨기 때문에 저는 3번 제게 주어진 질의에 2개를 의료 관련된 분들께 질의하려고 합니다. 이 첫 번째 질의로 제가 택한 상대는 의료농단의 중심에 있는 분당 서울대병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저는 이 박근혜 최순실의 국정농단에서 의료농단의 부분이 아주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분당 서울대병원이 모르시겠지만 이 의료농단의 분당 서울대병원의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한 분이 전상훈이라는 분입니다. 경북대 출신으로 지금 국내 처음으로 서울대 관련 병원에서 최초로 타교 출신 병원장이 되신 전상훈 이 원장이 있습니다. 2013년 7월에는 오병희 전 서울대 병원장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아마도 분당의 이 3인방과 오병희 전 원장과는 뭔가 알력이 있지 않았나라는 느낌이 듭니다. 2013년 7월에 이 모든 사람들을 인사권을 행사해서 해임을 합니다.